안녕하세요. 빠숑픽 연구소입니다. 이번 승무패 6회차는 2월 2회 누적되면서 상금은 커졌지만 대신 난이도는 확실히 올라간 차수입니다. 배당 흐름을 보면 한쪽으로 쏠린 경기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승, 무, 패 간격이 촘촘한 비등비등한 매치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회차일수록 감으로 접근하면 흔들리기 쉽고 오히려 배당 히스토리와 데이터가 만들어낸 미세한 방향성을 얼마나 잘 읽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빠숑픽 연구소는 누적 2만 개 이상의 승무패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당이 만들어낸 선택의 기준을 하나씩 짚어보는 채널입니다. 이번 6회차 역시 무작정줄 세우는 분석이 아니라 왜 이 선택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리스크인지 차분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까다로운 회차일수록 더 의미가 있는 승무패 6회차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채널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벌리 대 토트넘 경기입니다. 이 경기의 배당 히스토리 결과는 패 100%, 승과 무는 0%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본은 적지만 해당 구간에서는 결과 방향이 한 번도 갈리지 않고 패로만 귀결된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 배당은 승 3.15, 무 3.10, 패 1.91로 형성되어 있으며 배당 구조상으로는 원정팀 쪽에 상대적으로 낮은 배당이 배치된 형태입니다. 특히 승과 무 배당이 비슷한 반면 패 배당만 확연히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이 경기에서 원정팀이 결과를 가져갈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벌리는 홈 경기에서 적극적으로 압박을 시도하는 팀이지만 상대 전력이 올라갈수록 수비 라인이 밀리면서 경기 운영이 단조로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점 이후에는 경기를 다시 끌어오는 힘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토트넘은 공격 전개 속도가 빠르고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데 강점이 있는 팀입니다. 원정 경기라는 부담은 있지만 전력 차이가 분명한 매치업에서는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경기를 정리하는 흐름을 자주 만들어 왔습니다. 배당 히스토리에서 패 결과가 100%로 기록돼 있고 현재 배당 역시 그 방향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 구조라는 점을 함께 놓고 보면 이 경기는 다른 선택지를 열어두기보다는 시장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접근이 합리적인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패 단픽으로 가져가는 판단이 맞습니다. 한번 경기 픽은 패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풀럼 대 브라이턴 경기입니다. 이 경기의 배당 히스토리 결과는 무 50%, 패 50%, 승 0%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본수는 많지 않지만 이 구간에서는 승 결과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결과가 무와 패로만 나뉜 구조입니다. 현재 배당은 승 2.25, 무 3.15, 패 2.50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배당 구조를 보면 홈승 배당이 가장 낮게 책정되어 있지만 무와 패 배당 역시 큰 차이 없이 따라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홈승 가능성을 완전히 신뢰하기보다는 다른 결과 가능성도 함께 열어두고 있는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풀럼은 홈 경기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을 시도하지만 경기를 확실히 마무리 짓는 결정력에서는 기복이 있는 편입니다. 특히 상대가 중원 압박과 전환 속도가 좋은 팀일 경우 주도권을 유지하지 못하는 장면도 자주 나옵니다. 브라이턴은 전방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을 바탕으로 상대 실수를 유도하는 데 강점이 있는 팀입니다. 원정 경기에서도 라인을 과도하게 내리기보다는 경기 흐름을 끊어가며 결과를 가져가는 운영을 자주 선택합니다. 배당 히스토리에서 승 결과가 한 번도 없고 무와 패가 동일한 비중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배당 역시 홈승을 단정하기에는 다소 불안한 구조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이 경기는 한방향 단픽보다는 결과 범위를 넓히는 접근이 더 합리적인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홈승을 제외하고 무와 패를 함께 가져가는 이 픽 전략이 맞는 판단입니다. 두 번 경기 픽은 무, 패 픽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 대 울버햄프턴 경기입니다. 이 경기의 배당 히스토리 결과는 승 66.7%, 무 33.3%, 패 0%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본수가 비교적 충분한 편이고 이 구간에서는 패 결과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현재 배당은 승 1.15, 무 5.30, 패 9.60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배당 구조상으로는 홈팀 쪽에 강한 우위를 명확하게 부여한 구간입니다. 승 배당이 극단적으로 낮고 무와 패 배당이 크게 벌어져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이 경기를 사실상 단방향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홈에서 점유율과 전개 속도를 모두 가져가며 경기를 지배하는 유형의 팀입니다. 상대가 수비적으로 내려설수록 공간을 만들어내는 능력과 마무리 완성도가 함께 살아나는 팀이기도 합니다. 울버햄프턴은 수비 블록을 단단히 유지하며 역습을 노리는 운영을 기본으로 가져가지만 전력 차이가 큰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실점 위험이 누적되는 흐름을 자주 보입니다. 배당 히스토리에서 승 결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패 결과는 한 번도 없다는 점, 그리고 현재 배당 구조 역시 그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놓고 보면 이 경기는 굳이 변수를 넓게 가져갈 필요가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배당 흐름과 히스토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승 단픽 선택이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세 번 경기 픽은 승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발렌시아 대 에스파뇰 경기입니다. 이 경기의 배당 히스토리 결과는 승 50%, 무 50%, 패 0%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본수는 많지 않지만 이 구간에서는 결과가 승과 무로만 나뉘어 있고 패 결과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배당은 승 2.17, 무 2.85, 패 2.85로 형성되어 있으며 배당 구조를 보면 홈승 배당이 가장 낮게 책정되어 있지만 무와 패 배당이 동일하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홈 쪽에 약간의 무게를 두면서도 무결과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둔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발렌시아는 홈 경기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팀입니다. 다만 득점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경우 경기를 빠르게 벌리기보다는 조심스럽게 흐름을 가져가는 성향도 함께 나타납니다. 에스파뇰은 상대 전력에 따라 라인 조절과 경기 템포를 유연하게 가져가는 팀으로 원정 경기에서는 무리한 승부보다는 실점을 최소화하는 운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 히스토리에서 패 결과가 전혀 없고 승과 무가 동일한 비중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배당 역시 홈승 단일 방향보다는 무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만들어진 구조라는 점을 함께 놓고 보면 이 경기는 한 방향 단픽보다는 범위를 넓게 가져가는 접근이 합리적인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패를 제외하고 승과 무를 함께 가져가는 이 픽 전략이 맞는 판단입니다. 4번 경기 픽은 승, 무 2픽입니다. 5번째 경기는 본머스 대 리버풀 경기입니다. 이 경기의 배당 히스토리 결과는 패 66.7%, 무 33.3%, 승 0%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은 홈승 결과가 한 번도 없고 패 쪽으로 결과가 가장 많이 몰린 구조입니다. 현재 배당은 승 3.40, 무 3.40, 패 1.77로 형성되어 있으며 배당 구조상으로는 원정팀 쪽에 비교적 뚜렷한 우위를 준 형태입니다. 특히 패 배당이 다른 선택지 대비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이 경기를 원정 우세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머스는 홈 경기에서 활동량을 앞세워 경기를 버텨내려는 성향이 강한 팀이지만 상대 전력이 확실히 앞서는 경우에는 수비 부담이 길어지면서 실점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자주 나타납니다. 리버풀은 전방 압박과 전개 속도를 통해 경기 흐름을 빠르게 가져오는 팀으로 원정 경기에서도 주도권을 쉽게 내주지 않는 편입니다. 상대가 수비적으로 내려설 경우에도 결국 찬스를 만들어내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배당 히스토리에서 패 결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 배당 구조 역시 그 방향과 일관되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함께 놓고 보면 이 경기는 굳이 범위를 넓히기보다는 흐름이 향한 쪽을 따라가는 접근이 합리적인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패 단픽 선택이 맞는 판단입니다. 5번 경기 픽은 패입니다. 6번째 경기는 세비야 대 아틀레틱 빌바오 경기입니다. 이 경기의 배당 히스토리 결과는 승 40%, 무 20%, 패 40%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당 히스토리 표본수는 의미 있는 수준이고 결과 분포는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승과 패가 동일한 비중으로 반복된 구조입니다. 현재 배당은 승 2.60, 무 2.85, 패 2.34로 형성되어 있으며 배당 구조를 보면 패 배당이 가장 낮게 책정되어 있지만 승과의 차이는 크지 않은 구간입니다. 시장이 원정 쪽에 약간의 무게를 두면서도 홈승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전형적인 혼전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비야는 홈 경기에서 전개 속도를 끌어올리며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성향이 강한 팀입니다. 다만 경기 흐름이 풀리지 않을 경우 마무리 단계에서의 효율이 떨어지며 결과가 갈리는 모습도 자주 나타납니다. 아틀레틱 빌바오는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전환을 바탕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팀으로 원정 경기에서도 상대 실수를 놓치지 않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는 팀입니다. 배당 히스토리에서 승과 패가 동일한 비중으로 반복되고 있고 무결과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그리고 현재 배당 역시 무보다는 승패 쪽에 더 무게를 두고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함께 놓고 보면 이 경기는 무까지 포함하기보다는 방향성만 넓히는 접근이 더 합리적인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무를 제외하고 승과 패를 함께 가져가는 이 픽 전략이 맞는 판단입니다. 6번 경기 픽은 승, 패 2픽입니다. 7번째 경기는 비아레알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입니다. 이 경기의 배당 히스토리 결과는 무 50%, 패 50%, 승 0%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본수는 많지 않지만 이 구간에서는 승 결과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결과가 무와 패로만 나뉜 구조입니다. 현재 배당은 승 3.00, 무 3.55, 패 1.83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배당 구조를 보면 패 배당이 가장 낮게 책정되어 있고 승 배당은 비교적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홈승 가능성보다는 원정팀 쪽 결과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아레알은 홈 경기에서 점유율을 가져가려는 시도를 하지만 상대가 강팀일수록 경기 주도권을 길게 유지하지 못하고 수비 부담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득점이 막힐 경우 무승부 흐름으로 흘러가는 경기들도 적지 않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경기 운영 경험과 전력 완성도가 높은 팀으로 원정 경기에서도 무리하지 않으면서 결과를 챙기는 운영에 능한 팀입니다. 특히 상대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경우에도 최소한 패하지 않는 방향으로 경기를 관리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배당 히스토리에서 승 결과가 전혀 없고 무와 패가 동일한 비중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배당 역시 그 흐름과 크게 어긋나지 않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함께 놓고 보면 이 경기는 홈승을 단일로 가져가기에는 리스크가 분명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홈승을 제외하고 무와 패를 함께 가져가는 이 픽 전략이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7번 경기 픽은 무와 패 픽입니다. 8번째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마요르카 경기입니다. 이 경기의 배당 히스토리 결과는 승 50%, 무 50%, 패 0%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결과가 승과 무로만 나뉘었고 패 결과는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배당은 승 1.21, 무 4.45, 패 9.00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배당 구조상으로는 홈팀 쪽에 매우 강한 우위를 준 형태입니다. 승 배당이 극단적으로 낮고 무와 패 배당이 크게 벌어져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이 경기를 단방향에 가깝게 보고 있는 흐름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홈에서 수비 안정성과 경기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결과를 확실히 챙기는 팀입니다. 특히 상대 전력이 낮게 평가될수록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경기를 통제하는 운영이 두드러집니다. 마요르카는 수비적으로 내려선 뒤 실점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팀이지만 경기 내내 버티는 구도가 길어질 경우 결국 한 번의 실점으로 경기가 급격히 기울어지는 패턴도 자주 나타납니다. 배당 히스토리에서는 패 결과가 없다는 점, 그리고 현재 배당이 승과 나머지 선택지를 극단적으로 분리해 놓은 구조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이 경기는 무를 중심에 두기보다는 결과가 갈리는 방향에 대비하는 접근이 더 합리적인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무를 제외하고 승과 패를 함께 가져가는 이 픽 전략이 맞는 판단입니다. 8번 경기 픽은 승, 패 픽입니다. 9번째 경기는 브렌트퍼드 대 노팅엄 포레스트 경기입니다. 이 경기의 배당 히스토리 결과는 무 100%, 승과 패는 0%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본은 적지만 해당 구간에서는 결과가 한 번도 갈리지 않고 무로만 귀결된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 배당은 승 1.76, 무 3.15, 패 3.60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배당 구조를 보면 홈승 배당이 가장 낮게 책정되어 있지만 무 배당 역시 과하게 벌어지지 않은 형태입니다. 시장이 홈 쪽에 기본적인 우위를 주면서도 무결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브렌트퍼드는 홈 경기에서 활동량과 압박을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팀이지만 득점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경우 경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무승부 흐름으로 가져가는 선택도 자주 합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원정 경기에서 라인을 내린 뒤 수비적으로 대응하며 실점을 최소화하는 운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력 차이가 크지 않은 경기에서는 승부를 길게 끌고 가는 성향이 뚜렷합니다. 배당 히스토리에서 무결과가 100%로 기록되어 있고 현재 배당 역시 무가 충분히 선택지로 남아있는 구조라는 점을 함께 놓고 보면 이 경기는 승이나 패로 방향을 단정하기보다는 중간 결과를 중심에 두는 접근이 더 합리적인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무단픽 선택이 맞는 판단입니다. 9번 경기 픽은 무입니다. 10번째 경기는 크리스털 팰리스 대 첼시 경기입니다. 이 경기의 배당 히스토리 결과는 승 16.7%, 무 33.3%, 패 50.0%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당 히스토리 표본수가 의미 있는 수준이고 이 구간에서는 패 결과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구조입니다. 현재 배당은 승 3.15, 무 3.25, 패 1.86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배당 구조상으로는 원정팀 쪽에 비교적 명확한 우위를 준 형태입니다. 패 배당이 다른 선택지 대비 가장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이 경기를 원정 우세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리스털 팰리스는 홈 경기에서 활동량을 앞세워 경기를 버텨보려는 팀이지만 상대 전력이 앞서는 경우에는 수비 부담이 길어지며 실점 위험이 누적되는 흐름을 자주 보입니다. 첼시는 전개 속도와 개인 기량을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는 팀으로 원정 경기에서도 흐름이 넘어오는 순간 결과를 정리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 차이가 일정 수준 이상 나는 매치업에서는 안정적으로 승부를 마무리하는 편입니다. 배당 히스토리에서 패 결과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있고 현재 배당 구조 역시 그 방향과 일관되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함께 놓고 보면 이 경기는 범위를 넓히기보다는 가장 많이 반복된 결과 쪽을 따라가는 접근이 합리적인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패 단픽 선택이 맞는 판단입니다. 10번 경기 픽은 패입니다. 11번째 경기는 뉴캐슬 유나이티드 대 아스톤 빌라 경기입니다. 이 경기의 배당 히스토리 결과는 승 100%, 무 0%, 패 0%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본수는 많지 않지만 해당 구간에서는 결과가 한 번도 갈리지 않고 승으로만 귀결된 이력입니다. 현재 배당은 승 1.81, 무 3.35, 패 3.20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배당 구조를 보면 홈승 배당이 가장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무와 패 배당이 비슷하게 형성된 가운데 승 배당만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시장은 홈팀 쪽 결과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는 흐름입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홈 경기에서 압박 강도와 전개 속도를 끌어올리며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는 팀입니다. 특히 홈에서는 공격 전개가 단조롭지 않고 찬스 창출 빈도도 꾸준히 유지되는 편입니다. 에스턴 빌라는 조직적인 수비와 역습을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팀이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부담이 길어질수록 경기 운영이 다소 보수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당 히스토리에서 승 결과가 100%로 반복되고 있고 현재 배당 역시 그 방향과 크게 어긋나지 않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함께 놓고 보면
이 경기는 다른 선택지를 넓히기보다는 시장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접근이 합리적인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승 단픽 선택이 맞는 판단입니다. 11번 경기 픽은 승입니다. 12번째 경기는 아스널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입니다. 이 경기의 배당 히스토리 결과는 승 100%, 무 0%, 패 0%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본은 적지만 해당 구간에서는 결과가 한 번도 갈리지 않고 승으로만 귀결된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 배당은 승 1.46, 무 3.65, 패 4.90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배당 구조를 보면 홈승 배당이 가장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무와 패 배당이 크게 벌어져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이 경기를 홈팀 우세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스널은 홈 경기에서 점유율과 전개 속도를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는 팀입니다. 특히 상대가 강팀일수록 라인을 밀어올리며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성향이 더 뚜렷해집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상대 압박에 따라 경기 흐름이 흔들리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원정 경기에서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도 자주 나타납니다. 배당 히스토리에서 승 결과가 100%로 기록되어 있고 현재 배당 역시 그 방향과 일관되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함께 놓고 보면 이 경기는 다른 선택지를 넓히기보다는 시장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접근이 합리적인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승 단픽 선택이 맞는 판단입니다. 12번 경기 픽은 승입니다. 13번째 경기는 레알 소시에다드 대 셀타 비고 경기입니다. 이 경기의 배당 히스토리 결과는 승 100%, 무 0%, 패 0%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구간에서는 결과가 한 번도 갈리지 않고 승으로만 귀결된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 배당은 승 1.86, 무 3.05, 패 3.35로 형성되어 있으며 배당 구조를 보면 홈승 배당이 가장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무와 패 배당이 일정 수준 이상 벌어져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이 경기를 홈팀 우세 구간으로 보고 있는 흐름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홈 경기에서 점유율과 전개 완성도를 바탕으로 경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팀입니다. 상대가 내려설수록 측면과 중원에서 찬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셀타 비고는 공격적인 전개를 시도하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며 실점 리스크가 커지는 장면도 자주 나타납니다. 특히 경기 초반 흐름을 내줄 경우 경기를 다시 가져오는데 어려움을 겪는 편입니다. 배당 히스토리에서 승 결과가 100%로 기록되어 있고 현재 배당 역시 그 방향과 크게 어긋나지 않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함께 놓고 보면 이 경기는 다른 선택지를 넓히기보다는 시장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접근이 합리적인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승 단픽 선택이 맞는 판단입니다. 13번 경기 픽은 승입니다. 14번째 경기는 알라베스 대 레알 베티스 경기입니다. 이 경기의 배당 히스토리 결과는 패 100%, 승과 무는 0%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결과가 한 번도 갈리지 않고 패로만 귀결된 이력입니다. 현재 배당은 승 2.65, 무 2.85, 패 2.30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배당 구조를 보면 패 배당이 가장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승과 무 배당은 비슷하게 형성된 반면 패 쪽만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시장은 이 경기에서 원정팀 쪽 결과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는 흐름입니다. 알라베스는 홈 경기에서 수비적으로 버티는 운영을 기본으로 가져가지만 득점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경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수세에 몰리는 장면이 자주 나타납니다. 레알 베티스는 중원 장악과 전개 완성도를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팀입니다. 원정 경기에서도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기보다는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결과를 가져가는 운영에 능한 편입니다. 배당 히스토리에서 패 결과가 100%로 반복되고 있고 현재 배당 역시 그 방향과 일관되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함께 놓고 보면 이 경기는 범위를 넓히기보다는 시장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접근이 합리적인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패 단픽 선택이 맞는 판단입니다. 14번 경기 픽은 패입니다. 오늘 승무패 6회차 전체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회차는 2회 2월로 상금은 커졌지만 배당 간격이 좁은 경기들이 많아서 확실히 쉽지 않은 차수였습니다. 이럴수록 감으로 줄 세우기보다는 배당 히스토리와 반복된 흐름을 기준으로 선택과 배제를 분명히 하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각 경기마다 왜 이 픽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허용 범위인지를 기준으로 정리해드렸으니 배팅하실 때는 본인 기준에 맞게 조합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배팅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무리 없는 범위에서 책임감 있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빠숑픽 연구소였습니다. 다음 회차 분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